특별한 도둑놈들 예. 73억대.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제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름을 훔쳐서 파는 것 같은 주유소가 두 개가 있다. 온산에 시작해갖고 울산, 대구, 추풍령, 대전, 판교, 과천까지 가는 경로. 쫙 길게. 길게. 땅속으로. 그게 이제 수송비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454km 그렇죠. 발로의 그 송유관이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차량이 지금 기름 싣고 나가는 모습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항상 사람들이 다 어디다 통화를 해요, 자꾸만. 이들을 보니까요, 아주 치밀해요. 자, 이 사람들 여교수님 자꾸 보니 정가가 찬란해요. 네. 당연하지. 오늘은 우리 용 박사가 준비한 도둑놈들. 도둑놈들. 네, 좀 약간 특이한 도둑놈들. 이 사건 제가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아주 진짜 웃기죠. 그쵸. 근데 이게 한동안 막 유행했었어요. 이게 한참 그랬던 당진에서도 있었고 네. 여러 군데서 이게 많아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참 이거 송유관 관련된 거 도둑놈들 잡으러 많이 댕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크고 작은 도둑놈들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대도 사건이 이게. 큰 사건. 제일 큰 사건. 어떻게 또 용케 우리 용 박사가 이걸 또 찾아와서 특별한 도둑놈들 예. 73억대.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어휴. 기름 도둑놈 사건. 예. 네. 한번 가보시죠. 예. 볼까요? 이상한 주유소가 있다 이런 이상한 주유소? 이상한 그렇지. 주유소가 있다. 팔아야 되니까. 네. 제보가 들어와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2년 11월 5일이었어요. 오래됐다. 예. 2012년. 맞아. 2012년 그 즈음일 거야. 그 즈음이죠. 예. 경북청 광수대에 첩보가 한 통이 들어오는데 그 첩보가 뭐예요? 송유관에 이게 기름 흐르는 송유관 기름을 훔쳐서 파는 것 같은 주유소가 두 개가 있다. 두 개나 그것도. 예. 이제 이거가. 말씀드리면 송유관은 이제 기름 통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깊이 묻혀 있죠. 쭉 이게 공급이 되는 그 네. 노선이에요. 근데 그걸 뚫어가지고 이제 그 도둑놈이 훔쳐가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그걸 훔쳐다가 주유소에서 두 군데에서 몰래 판다 파는 것 이게 같다. 예, 예. 싸겠네. 거기는. 그러게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은 경북 김천에요. 김천. 아포대로 쪽에 A 주유소라고 있어요. 이 A 주유소에서 그 A 주유소 인근에 있는 그 송유관에다가 기름을 구멍을 뚫어갖고 기름을 훔치고 그럼 거기서 또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그 훔친 기름을 이제 김천 시내에요. 김천 시청 인근에 시내 쪽에 있는 B 주유소로 옮겨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외부로 파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제보 내용이었어요. 그 이제 송유관은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석유, 원유 이런 거 이제 이동시키기 위한 관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철관으로 제작을 한다고 예. 해요. 크게 그죠? 그리고 이 송유관 안에 기름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서 그 압력을 이제 그 송유관 공사에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저유소로 이동을 하고 저유소로 거기서 이제 각종 주유소로 공급해주는 그죠. 그래서 송유관은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그렇죠. 하는데 예. 이 사건에서 이 구멍이 뚫린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송유관은 온산에서 시작한대요. 온산에 시작해갖고 울산, 대구, 추풍령, 대전, 판교, 과천까지 가는 경로. 쫙 길게. 땅속으로. 그게 이제 수송비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454km 그렇죠. 발로의 그 송유관이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범위도 넘고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기름 사건은 또 이제 단위가 크니까. 근데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교수님 아시죠? 2007년도에 있었던 그 유명했던 울산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그 송유관 중에서 축풍면에서 김천 그 구간에서 유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압이 낮아지죠. 구멍 뚫으면 유압이 낮아지죠.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조사했더니 축풍령 인근에서 주유소 운영하던 그 최해문 당시에 36살 이게 그 공개 수배도 막 되고 그랬잖아요. 이 주도하에 4명이 지름 1인치를 뚫어가지고 그때 교수님 223만 리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뽑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뽑고 나면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또 잠궈놓고 그리고 나중에 또 갈 때 또 열어가지고 또 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8억 약 28억 어치의 절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 잡혀갖고 막 공개 수배하고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또
비슷한 지역이니까 그렇지. 그 딱 유사하네. 신경이 바싹 쓰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경북청 광수대 6개 팀 중에서 김천이랑 가까운 해본 적이 있는 구미 지역 담당하는 광수대 강력 1팀이 이제 담당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해본 적이 있는 이 팀에서 이제 다루게 됐는데 그렇지. 이제 첩보를 딱 받았으니까 이 강력팀이 이제 두 주유소로 바로 가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봤죠. 가봤죠. 가봤더니 사실 이 송유관이 지나는 쪽은 그 관로에 송유관로 팻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사할 때 조심하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근처에 송유관이 가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 A 주유소 말이에요. 그 뚫어서 뽑아내는 주유소. 네, A 주유소는 관로랑 송유관 관로랑 50m.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엄청 길 하나, 가깝네. 길 하나. 50m 도로 길이. 하나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네, 도로 하나 마주 보고 땅굴 팠나 이 새끼들.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송유관 이거 이제 꾸준히 발생하잖아요. 돈이 크니까. 그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송유관에 구멍 뚫어갖고 호수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보통은 이 고속도로 변에 그 탱크롤이 차 있잖아요. 큰 차. 그걸로 해갖고 뽑아갖고 바로 싣거나 아니면은 호수를 길게 쭉 뽑아갖고 한 1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탱크롤에다가 실어서 가거나 사람 안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뽑아 이렇게. 가거나 느려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뭐 아니면은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한참 저 먼 데서부터 파기 시작해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안 되니까 들어가거나 한 몇십 미터 막 한참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교수님 이 사건은 주유소에서 송유관 기름을 훔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인근에 바로 송유관 인근에 주유소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밑을 땅굴을 이제 팠을 걸로 예상이 그러니까 됐잖아요. 송유관하고 주유소가 연결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그럼 이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주유소가 연루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범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 주유소를 뭐 매입을 하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땅굴을 팔려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어. 오래 걸리지. 돈도 많이 들어. 50m면 땅굴 팔려면 힘들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 주유소를 어떻게 섭외하려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유소를 섭외하면 참 좋지. 의심도 안 받고. 완전 좋죠. 대신에 거기서 바로 그 주유소 저장 그렇지. 탱크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이제 요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상한 점을 지금 찾아보는 거잖아요.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이 광수대가 탐문할 때 이제 눈치챌까 봐 멀리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망원경 동원하고 했겠지. 네. 근데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싸게 팔겠네. 이 기름을 훔치니까 훔친 기름은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약물이니까 후려치기 하지. 예, 후려치기 해야 되는데 이 A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였단 말이에요. 그럼 더 싸잖아요. 일반 주유소보다. 싸지. 이렇게 넣어주는 데보다. 그거보다 더 싸? 아니요. 비싸요. 오를 넣어? 비싸요. 그러면 이상한데? 일반 그 인근에 그 이렇게 기름 셀프 주유소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 직원이 넣어주는 인근 주유소보다도 기름값이 한 100원 정도가 리터당 더 비싸요. 그 작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까 기름 넣으러 가는 차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가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비싸게 받아버려야지 사람들이 그 집이 자주 안 들락거려서 일하기가 편하지. 맞아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 네, 네. 그래서 혹 가다가 이제 들어갔던 차들도 너무 비싸네 그럼 다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에요. 그거에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주유소 옆에 담벼락이 보통 이게 담을 쳐놓잖아요. 네. 그 담벼락 옆에 컨테이너가 2개가 있어요. 컨테이너. 네. 근데 이제 손님도 없는데 그 주유소는 그 컨테이너에 하루에도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것 같다. 그러니까 왠지 그 컨테이너 너무 의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싹 보면은 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 아니다. 그럼 그 주유소 장부 같은 거 이런 거 싹 까보면 되잖아. 얼마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매입 매출 같은 거. 네, 봤죠. 맞아요. 봤죠? 봤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기름을 훔쳐갖고 유통시키는 그 중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럴 목적으로 이 주유소를 매입한 거구나. 그러니까 허름한 주유소지.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름을 받아서 써야 될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한국석유관리원 대구 경북지사에다가 이 A 주유소도 있고 B 주유소도 하나 있잖아요. 그 두 주유소의 석유 유통 공급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렇지. 얼마를 공급하고 매달. 네, 받아갖고 이제 쓰고 이게 정유사랑 주유사랑 석유 취급 업소는 매달 15일까지 그 전달에 공급받은 석유의 제품명 출하량, 그다음에 공급 업체를 신고해야 된대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제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걸 봤더니 이 A 주유소가요.
이거 지금 11월 달이었잖아요, 교수님. 근데 9월 9월 14일에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B 주유소는 10월 3일에 영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두 주유소 모두 출하량 신고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없어. 안 파는 대신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그 뭐 땡땡 에너지라는 그 석유 취급 업소에서 A 주유소에 9월 달에 경유 4만 리터, 휘발유 2만 리터를 이제 줬대요. 그럼 이 A 주유소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 영업을 하려 그러면. 근데 요거는 보통 이 정도 양이면 일반 주유소에서 며칠이면 금방 파는 양이래요. 그러면은 정상 영업하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지. 없어요. 그냥 그것만 갖다 놓고 고이게 해놓고 있네.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내려고.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주유소 아니다.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지속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두 주유소가 뭐 어떤 연관성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갖고 이 두 주유소 사이에는 CCTV, 도로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까봤어요? 네. 그랬더니 요 한 작은 홈로리, 탱크로리는 큰 거고 홈로리는 작은 차 있잖아요. 기름 실는 이 작은 한 10,000리터 정도 기름을 실을 수 있는 차량 2대가요. 하루에 5-6번 풀방구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유소 사이를?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나오네. 이 두 주유소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아니 뭐 근데 이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A 주유소에서 B 주유소까지 아주 좋은 길이 착 나 있어요. 큰 길, 직선길. 편도 2차로에 지방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직선이라 아주 이용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이 두 주유소를 오가는 이 차량들은 굳이 돌아갖고 막 꼬불꼬불한 국도길을 막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외진 그 시내 우회도로로. 희한하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이 A 그러면 A에서 B로 준다 칩시다. 그럼 B는 B에서 또 어딘가를 이제 팔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기름이 어디로 나가면 그렇지. 확실하다 이렇게 할 텐데 B 주유소로 들어가는데 기름이 안 나가네 밖으로. 그걸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이게 이제 나중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요 관찰하는 시점에는 외부로 기름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은 엄청 많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이상한데.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 주유소에서 주유소가 내부 거래가 안 됐었는데 요 시기에는 내부 거래가 가능했던 시기래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주유소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급습을 팍 해버린다. 해갖고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지들끼리 거래했다 그러면 저희 내부 거래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실하게 하려 그러면 확 뒤집어 엎어봐야 되잖아요. 영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갖고 영장 안 나올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가담자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될 거고요. 기름을 어디다가 갖다가 파냔 말이에요. 판매처, 수법은 뭐냐 이런 거 이제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갖고 이제 요 정황을 잡으려고 이제 해본 거예요. 이 두 주유소가요 다 한적한 도로 있는 데 있어요. 각자. 잠복하기 더럽겠네. 맞아요. 그래서 잠복하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한적하면 맨날 가서 서 있으면 저 차 맨날 또 범행하는 놈들은 늘 신경 쓰는데 보잖아요. 저 차 맨날 와 있다고 그러면 의심하니까 이게 한적한 데가 오히려 잠복하기는 더러워요. 그 차라리 복잡한 데가 우글우글 해야지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요. 근데 천만다행이요. 이 A 주유소 한 뒤편에요. 한 700m 정도 떨어진데 모텔이 2개가 있네요. 좋네. 모텔 높은 층이면 좋겠다. 그 본부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6층에 높은 데 있네. 6층에 이제 딱 그 거처를 잡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고성능으로 해서 카메라 갖다 놓고 줌으로 땡기고 놓고 하고 그러면 돼. 맞아요.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A 주유소를 엄청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 차량이 지금 기름 싣고 나가는 모습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항상 사람들이 다 어디다 통화를 해요, 자꾸만. 기지국 수사 들어가야겠네 또. 핸드폰. 근데 아까 그 첩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첩보를 할 때 그 내용 중에요. 요 지금 이 사건, 이 AB 주유소 이 사건에 그 연루되어 있는 자가 이제 좀 특정을 해가지고 첩보 이렇게 제보를 한 건데 그 자가 누구냐면 과거에도 기름절도 전과가 있는. 그렇지. 해본 놈이 하는 거야 이거. 절대 진짜 전문가 아니면 못해 이거.
37살 노 씨, 그리고 47살 김 씨. 이 사람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다. 이게 이제 첩보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구나. 예, 구체적이네. 예, 좀 있었죠. 근데 이 잠복해가 관찰할 때 이 두 사람은 안 보였어요. 오.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싹 보니까 이 둘 외에 이 A 주유소에서 한 10명 정도가 왔다 갔다 거려요. 일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뭔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이들을 보니까요. 아주 치밀해요. 왜냐면 이제 끝나고 하면 자기 차 타고 집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외진되니까. 근데 자기 차를 안 써요. 이들이 다 렌터카 5대를요. 돌려가지고 같이 써요. 렌터카 5대. 이 자체가 더 의심스럽다. 더 의심스럽죠.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렌터카 업체랑 좀 해보면 알아볼 수 있지 않나 했더니 이 5대 모두 다 한 렌터카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겠지. 이게 이제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렌터카 회사 대표랑 또 친해 보여요. 이것도 공범일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만 요 타이밍에는 섣불리 또 접근했다가 그러면 소스 다 날라가? 다 날아가잖아요. 이 렌터카 업체 사장 그럼 만났다가 못 믿어, 친해갖고 막 전화해주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보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사실만 파악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사장 말이에요. 사장. 주유소 사장? 예, 예. 사장이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주유소 등록해야 되잖아, 원래 그거는. 개업하려고 그러면 등록해야 등록해야 되니까. 되잖아요. 그래갖고 연락처 등록돼 있는 거를 봤더니 A 주유소는 37살짜리 남자, B 주유소는 33살짜리 남자가 이렇게 딱 사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교수님은 딱 감이 오시죠. 왠지 이 나이가 어린데 사장들은 너무?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너무 어려 보여. 37, 33이면 이 지금 주유소 정도 하는데. 그렇죠. 이 전문꾼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다 걸어놨겠냐고요. 바지 가능성이 높지. 바지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이 사람들한테 괜히 또 확 급습했다가 몰라지. 또 이 소스가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잠깐 보류해 놓고요. 조사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비주유소로 봤더니 외부로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보니까 지속 관찰을 하니까 이제 비주유소에서요. 이 탱크롤이 그러니까 큰 거지. 3만 리터 넘게 담을 수 그건 있는 큰 거지. 예, 탱크롤이가 외부로 나가요. 그거 따라가 이제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A 주유소에서 B 주유소로 올 때는 1리터짜리 홈롤이 그걸로 그다음에 계속 갖다 달르는 거고. 여러 번 그리고 이제 B 주유소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큰 걸로 한 걸로 방. 탱크롤이로 나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탱크롤이 미행했죠. 쫓아가야지. 미행했죠. 그랬더니 차 운전하는 운반책이 3명 정도가 확인이 됐대요. 근데 이들도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치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빨리 안 가요. 천천히가.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미행하는 팀이 같이 천천히 가면 이상하잖아요. 거지 같네 진짜. 그리고요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갑자기 차를 팍 세워버려요. 가다가 멀쩡하게 가다가 특히 뭐 이렇게 IC 같은데 딱 진입하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쭉 달리잖아요. 근데 IC 딱 진입해가지고 갑자기 갓길에다 막 세워버려요. 그 미행하면 어떻게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어떻게 따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버려야지. 가던 길로. 그럼 이제 놓치는 거지. 네 그렇게 그래서 되거나 2대 가는 거예요 미행을. 이렇게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들이 목적지까지 한 방에 이동을 안 해요. 휴게소 들리고 기사식당 들리고 이제 들리는데 잠깐 들려서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요 교수님. 휴게소나 기사식당 주차장에 이미 그냥 일반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갈아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통 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저거 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끊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걸리면 꼬리 끊으려고. 맞아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갖다 놨어요. 몰라요. 나머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거 하려고 그 일명 차치기라고 하는 나중에 잡혀도 난 모른다. 나 시키는 대로 여기까지만 간 거다.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엔 누가 간지 난 모른다. 어디 간지도 모른다. 꼬리 딱 자르려고. 예. 그러니까 참 힘든 수사예요. 그래서 이거 미행하는데 진짜 공을 들여가지고 하고 하다 해서 결국은 잡아낸 거예요. 그 탱크로리가 다른 주유소에 기름 공급하는 그 장면을 그 포착했어요. 주유소가 딱 나와버렸으니까. 예, 공급받는. 그 이제 딱 찍어놔야죠. 영상 찍어놓고 딱. 증거를 일단 딱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운반책을 추적하는 동시에 송유관 공사 거기 왜 도유하면 기름 압력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송유공사에다 협조해야지. 네, 협조를 요청해서 이제 이상 징후가 없었냐 이렇게 했더니
이 공사에서도 그렇지 않아도요 2번 정도 좀 이상해가지고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9월 18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한 번, 그리고 10월 13일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 송유관 압력이 쭉 떨어졌구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밖으로 새나가면 이 감지 시스템이요 작동을 해가지고 압력이 떨어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유관에 구멍 뚫어갖고 이제 기름 빼내는 정황인 거죠. 그래갖고 이 공사 측에서도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봤단 말이에요. 엄청 여기도 여기 수사해봤거든요. 네. 이 사람들 신경 곤두서 있어요. 그렇죠. 기름 도둑 맞을까 이거 봐. 만약에 빼갔다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막 압력 떨어지면 막 난리요. 경찰이 연락하고 막 그래요. 네. 그래갖고 이 그래프 압력 그래프 네. 두부 일단 확보를 했고요. 2번 이상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사에 근무하는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감지된 건 2번이지만 뭔 소린지 알았다. 더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팍 떨어진 게 2번이고. 근데 이제 자체 고장이 있거든. 송유관도. 네. 벨트가 제일 안 조여져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때 압력이 떨어지거든요.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찾아서 조여주고 이래야 되거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감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누수되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을 수 있다. 그렇지. 네. 누수.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문제가 이 감지 시스템이 기술력이 요때는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누유 지점을 찾기가 어렵대요. 이제 다만 이제 10km 구간별로는 확인이 자기네들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구미대학교 앞 지점부터 그 김천시 앞호흡 대신리 지점까지 그 10km 구간이 의심스럽다. 딱 맞네. 라고 하는데 거기 A 주유소가 그러니까, 딱 있었단 딱 말이에요. 맞잖아. 그럼 딱 맞잖아요. 구간은 나왔네. 네, 그래갖고 이제 요것도 증거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대표 사장 AB. AB 33살, 37살. 그 사장들한테 이제 그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연락을 다짜고짜 한 건 아니고 하면 또 이렇게 소스가 세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주유소 현장에서는. 그래갖고 이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딱 뽑아야지. 주유소가 있는 기지국 위치랑 일치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짱알짱 계속 거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얘네가 쓰는 이 바지 사장들이 쓰는 핸드폰이 범행에 지금 주고받는 연락 책인 거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 번호가 그럼 어디로 누구랑 연락했는지를 보면 뽑으면 되는데 다 대포폰이에요. 그럴 뻔하지. 그랬겠죠. 갖고 이제 요 정도 이제 많이 나왔네.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도 된다. 요 정도면. 요 정도면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첩보 내용 있었죠. 그다음에 영업 형태가 그렇지. 이상했잖아요. 기름 막 그 파는 정상적으로 파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두 주유소에서 왔다 갔다 기름 주고받고 그다음에 영업 안 한 그 한 번만 그 공급 기름, 공급 내역 그것도 있지. 그다음에 송유관 공사에서 그 압력 떨어진 거 그래프 줬죠. 그다음에 아까 사진 찍어왔잖아요. 외부에다가 32,000. 기름 탱크롤이 가는 거. 그다음에 주유소 업주들 통화 내역 기지국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곳 다 해야죠. 그러니까 압수 물건은 주유소에서 보관 중인 유류 기름 그다음에 컴퓨터 CCTV 그다음에 뭐 통장 입출금 내역 통장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휴대폰 그렇지, 잡아야 제일 되니까 중요해. 예. 갖고 11월 17일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았어요. 이게 첩보 받은 지 12일 만이거든요. 아유, 고생했네. 집중했네 완전히. 완전 집중한 것 같아요. 근데 요 영장이 영장 기간 있잖아요, 교수님. 많이 줬네. 네, 11월 30일까지 그럼 꽤 준 거야. 쓸 수 있는 이제 그 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이 영장 바로 집행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주 최적의 시점을 딱 노려서 급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피해자들이 누가 어떻게 막 연관되고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팍 급습했다가 다 막 누가 도망갈 놈들이 막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 어느 타이밍으로 잡았냐면 그 A 주유소는 지금 기름을 빼오는 걸로 빼는 곳이지. 추정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왠지 의심스러웠잖아요. 사람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들어 있고 동시에 B 주유소는 그 탱크롤에다가 기름을 싣고 어디로 이제 가려고 할 때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팍 급습하자. 요게 최적의 타이밍이다. A와 B를 나눴구나. 예. 요렇게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 급습을 팍 이제 하려고. 그래서 원래는 이 급습을 그 영장 마지막 날이 11월 30일이었잖아요. 요때까지 더 찾고 찾아가지고 동시에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 중간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네요. 뭔 상황이 발생했어? 11월 25일에요. 주유소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래 그러더라고. 빨리 해치우고 빨리 가더라고. 짧게 팍 치고 이제 빠지려고 이제 딴 데 가서 또 이거 비슷하게 하려고 이제 9월 초에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석 달 정도 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첩보에 의하면 관련 전과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연루자가. 그러니까 길게 했다가는 꼴이 잡힌다. 이거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땅굴 팠을 걸로 예상되는데 땅굴이 맞아요. 이게 뭐 사람이 몰래 판 거다 보니까 무너질 가능성도 또 있잖아요. 그래 묻혀갖고 지들 돼질 뻔한 게 많아요. 그쵸. 예. 그래갖고 미수로 치고 빠지기 하는 거래요. 치고 빠지기. 그래갖고 이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갖고 바로 다음날 11월 26일 예 급습하기로 딱 결정을 해가지고요. 이 두 개의 주유소, 그다음에 아까 왜 렌터카 회사도 이제 동시에 팍 급습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각 주유소 내에서도 주유소 넓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무실, 컨테이너, 탱크로리 차량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몇 명씩 갖고 동시에 팍 치자. 어디 한 군데도 세는 곳 없이. 쪽수가 많이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갖고요. 광수대 6개 팀 전원 30명 전원이 지원해가지고 급습하기로 했어요. 이 법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냐면요. A 주유소 압수영장 신청을 하면 안 해줘요. 포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디 주유소 사무실 컴퓨터 CCTV 이거를 목록을 구체적으로 다 적어갖고 압수영장을 신청을 해요. 거기서 빠진데 없는데 하면 압수하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장실 안 하잖아. 네. 화장실 같은 거 거기 가서 화장실 뒤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맞죠. 딱 그 허가받은 데만.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형사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그쵸. 이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안 되니까 물론 좀 잘하는 거지만 법이.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그냥 무슨 주유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났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지 뭐. 잘하는 거지만 좀 애로는 있어요 일선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형사님들 투입하는 동시에 30명 다 갖고. 네, 30명 다 갖고 또 동시에요. 다른 분들도 같이 갔어요. 그러겠지. 왜 그러냐면 송유관 공사 직원분, 그다음에 석유 품질 관리원, 그다음에 김천시청 직원. 시청도 관련됐지. 왜 그러냐면요. 송유관 공사 직원이 왜 필요하냐면 관로 찾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관로 어디 지금 구멍 뚫어서 하고 있는 관로 찾아야죠. 그다음에 석유 품질 관리원은 그 석유가 이 석유가 맞는지 메인 매출 분석하는 거죠. 어디에서 울산에서 몇 월 며칠 날 올라온 석유인지 뭔지 딴 데서 올라온 그 석유인지 이거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석유 성분 종류 검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걸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김천시청 직원은 왜 그러냐면 땅굴 파나 갖고 도로 붕괴되면 도로 밑으로 파버렸으니까 안전 검사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야 뭐 어떻게 뭐 뒤지고 뭐 찾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분들이 다 같이 나갔어요. 급습하는 날 아침까지도 회의를 하셨다고 해요. 26일 오전 8시에 이제 마지막 최종 계획을 이제 정비를 했죠. 왜냐하면 아직 범행 관련자들의 신원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특히 여기에 플러스 급습할 때 만약에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주유소는 큰 사건 펑 나고 이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대형 사고. 그러니까 이제 잘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날 아침까지도 회의를 했다가 조를 나눠 갖고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요.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 주유소는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때 해야지. B 주유소는 탱크로리에 기름 싣고 요게 2시였어요. 2시 14시. 그래갖고 그때 팍 급습한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꼼짝없이 뭐 완전 포위됐죠.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그랬더니 예상한 것처럼 A 주유소 그 컨테이너 바닥에요. 안에 밑 바닥에. 네, 컨테이너 바닥에 압력 게이지. 그다음에 유류관 조절 밸브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럴 것 같았어 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송유관에 구멍 뚫어갖고 그 주유소 저장 탱크에다가 관을 연결해 놓고 이 송유관의 기름이 언제 흐르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지나는 압력 게이지에 딱 표시가 딱 뜨면은 밸브를 딱 열어갖고 일로 빠지게. 빠지게 하는.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훔쳐낸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인 6명 현장에서 딱 검거했어요. 잘했네. 예, 누구 검거했냐면 일단 현장 총책 34살짜리 정 씨, 그리고 유종 감별책 32살짜리 남자, 경유 뭐 이거 휘발유 막 이거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운반책
51살짜리 남자 포함해가지고 현장에서 6명이 검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검거가 이들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많지. 그래서 이제 바지는 왜 안 잡았어, 바지? 응, 바지는 이제 거기 현장이 없었으니까 바지는. 나중에 잡아야겠네. 그래갖고 미검거된 범인들 맹 추적해가지고 바지 포함해가지고 2명, 그래갖고 8명 더 추가로 검거했어요. 6명 잡고 8명 또 잡고. 이제 이 구증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 명이 있으면 책임 전가를 막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럼 나는 몰라요, 여기까지밖에. 모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쳐 이거. 예. 예를 들면 이 현장 총책 정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저는 아니고요, 배우 사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배우 사장을 박연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배우 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도 저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지. 제가 뭐 계획하고 제가 이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회피를 하고요. 그리고 기름양, 절도한 기름양도 훨씬 적게 얘기를 그렇지, 하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다음에 이제 운반책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저는요 면세유 나르는 줄 알았어요. 나는 훔친 건지 난 몰랐어요. 그거지.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다들 나 사건 몰라. 난 그냥 월급 주니까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연관이 됐고 이런 거 이제 인과관계 맞춰 가지고 기름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산 사람이 있지. 작물 이렇게 취급한 사람들 그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체로 줄 설 거야 그게. 맞아요. 25명의 피의자를 추렸죠. 잘했네. 어유 고생했네 이거. 근데요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교수님. 그 왜 아까 총책이 배우 사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배우 사장이 누구냐면 왜 첩보에 들어왔던 그놈들이구나. 노 씨, 김 씨. 그것들 확실히 끼긴 꼈구나. 예, 꼈어요. 얘네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요. 쳤어 어디로. 수사를 알아채고 완전히 진짜 총책이네. 진짜 총책. 진짜 총책.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이게 아마 그 급습할 때요. 그 아까 왜 유종 간별책 32살짜리 남자 있었잖아요. 얘가 대포폰으로 어디다 통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때 아마 알려준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요, 이제 얼마나 웃기냐면요. 교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범죄자들은 의리가 하나도 없다고. 그 의리 없어 그 새끼는. 지들끼리 못 믿어가지고. 그렇지, 못 믿지, 이제. 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돈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금 분배할 때 제대로 안 줄까 싶어가지고요. 그 이 현장 총책이요. 이 배우 사장이랑 통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다 녹음을 아주 고맙게 해놨네. 지들끼리 다 녹음해 놓는다니까. 네. 그것도 녹음해 놓고. 입출금 뭐 이런 거 다 기재하거나 이런 거 뭐 찾으면 쉬워요. 그러니까요. 얘도 다 저장해 놓고요. 그다음에 송유관 그 구멍 뚫으려고 땅굴 팠잖아요. 그걸 동영상을 찍어갖고 다 남겨놨어요. 그건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한다는 거를. 맞아요. 그런 거를 지우지도 않고 아주 그냥 다 갖고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폰에 그냥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죠. 고맙지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증거로 쓸 수가 있었죠. 자, 이 사람들 교수님 잡고 보니 정가가 찬란해요. 네. 당연하지. 일단 그 현장 총책 정 씨 있었잖아요. 34살짜리 사기 등 8범. 아이고. 그리고 이걸 기술자라고 해야 돼요. 뭐라 그럴까? 송유관 연결하는 사람 기술자. 기술자지 이 새끼는 뭐 화투 치면서도 기술자라고. 45살짜리 이 사람은 도둑놈이지. 특수절도 8범인데요. 송유관 절도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거 송유관 연결 기술자 이거 전문 지식 아무나 없어 못하죠. 네. 그리고 터널 굴착 기술자. 땅굴 파야 되니까. 네. 이것도 북한에서 이거 수입하면 잘 될. 그러게 말이에요. 땅 잘 터는 놈들. 37살인데요. 이놈도 석유 사업 위반 등 7범. 그쪽 계통에 사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왜 유종 감염죄 급습했을 때 잡혔던 32살짜리 있잖아요. 얘는 특수절도 등 14범. 아이고야. 아유 지금 유종 감별죄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45살짜리. 근데 그 사람도 특가법 및 절도 13범. 아이고. 그다음에 유종 쪽이 장르가 세네. 그쵸. 그다음에 판매 총책이 있었어요. 37살짜리. 이 사람은 도로교통법 등 5범. 그다음에 운반책 아까 51살짜리 잡혔잖아요.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등 3범. 딱 지가 하는 역할에 맞는 전과들이 있죠. 그다음에 작물 보관책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훔친 기름 이제 보관하는 그 37살짜리는 폭력 등 18범. 아이고. 참. 이제 배우 사장은요 3명으로 추정이 돼요. 아까 37살짜리 노 씨. 이 노가는 특가법상 절도 등 4범이고요. 석유지 석유. 석유 있어요. 석유 관련 절도 전과 있고 그다음에
아까 47살 김 씨도 이거 똑같아요. 성유관 절도지? 예, 있어요. 특가법상 절도등 4범에 이제 석유절도 있고 그다음에 38살짜리 성 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석유사업법 위반 등 5범. 그쪽 분야야 다. 누나도 있는데 누나는 석유사업 위반 등 4범. 아유, 남매가 참. 이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요 중에서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아까 판매 총책이요, 37살짜리 폭력 18범, 폭력 전과가 있는 18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자수를 했거든요. 왜? 왜 그랬냐면요, 자수하는데 목적이 있죠.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급습했을 때 그 검거되지 않은 배우 사장 중에 한 명 그 성씨요. 성씨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위장 예. 맞아요. 근데 웃긴 게요. 이 탱크로리 차 2대가 있었거든요. 이 2대가 이 판매총 지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범죄에 쓰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유 제가요 이 차 성 씨한테 팔았어요.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하긴 했는데 다 팔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자수한 거예요. 이렇게 우겼는데요. 정황이 없어요. 뭐 명의가 이전됐다든지 아니면 차량 대금을 뭐 주고 받았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네. 입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51살짜리 운반책 잡혔잖아요, 현장에서. 이 운반책도 이 판매 총책이 고용해가지고 월급까지 준 사실이 다 밝혀졌거든요. 지가 주범인데 이 새끼. 근데 그렇게 제가 줬는데요, 다 줬는데가 다 성 씨가 시킨 거예요. 성가 그놈이요, 저보고 다 시킨 거예요. 전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러고 이제 자수를 했지만 이것도 다 목적이 있는 자수였고. 자 그러면 땅굴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땅굴 나왔잖아. 예, 땅굴 이제 누가 팠냐면요. 북한에서 온 건 아니지? 아니고 5명이 팠대요. 5명이 팠는데 아까 현장 총책 정 씨, 정 씨, 그다음에 배우 사장 중에서 노 씨, 김 씨. 그 새끼들도 꼈구나. 예, 노 씨, 김 씨. 그다음에 아까 그 유종감별사 32살짜리 걔 한 명. 그다음에 아까 터널 굴착 기술자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따 종합 세트다 이 새끼들. 5명이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 5명 중에서 3명이 검거돼서 구속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터널 굴착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검거는 됐는데 바로 구속은 안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대요. 하나 말았구나 이 새끼.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구속이 됐죠. 그리고 바지 사장 2명이요. 나중에 검거됐잖아요. 근데 이제 구속은 안 시켰어요. 이들은 일단은 대가를 받은 게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뭐 단서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입건을 해갖고 다 조사를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는 배우 사장 3명. 그렇죠. 이놈들은. 네, 이놈들이 꼬리들만 그러니까 다 앞세우고 지들은 와보지도 않고 뒤에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종적을 감춘 건데 처음부터 아마 걸릴 거에 대비를 하지 않았나. 당연하지. 이게 정가가 있잖아요. 유산 정가가. 그럼 산 놈들은? 그 작물을 산 놈들도 처벌받아야 할 거예요. 그럼요. 산 사람들도 주유 사장일 텐데 다. 맞아요. 거의 다 주유소 사장들이었고요. 작물 처리 피해자들도 굉장히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갖고 가장 많이 이 작물 매입한 그 중에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이 25번이나 매입받았대요. 총 80만 리터. 엄청나면 남겨 먹었겠네. 그러니까요. 싸게 사갖고. 네, 싸게 사가지고. 처벌해야지. 자, 그럼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냔 말이에요. 지금 2012년이잖아요. 2012년 11월인데 이 2012년 초순경에 범행 계획을 짠 거예요. 판을 짠 거죠. 일단 노 씨, 김 씨, 배우 사장, 예. 그리고 송유관 연결 기술자 1명이 이렇게 3명이 모여가지고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딱 맞네 뭐. 근데 이 셋은 다 과거에 이 동종 전과가 있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놈이 반드시 껴 있어. 그죠.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문 전문 도둑이라. 근데 교수님 얼마나 웃긴지요. 이놈들이 주유소 매입했잖아요. 그 주유소 매입 비용이요 무려 16억이었어요. 이 새끼들 먹고 사는데 지장 넘는 놈 새끼들이. 16억을 이제 이 16억 중에서 반은 배우 사장 3명이 모여갖고 마련을 하고 반은 사채 끌어다가 8억. 네, 8억 이렇게. 금방 뭐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사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돈도 모으고. 그래갖고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짜지니까 이제 일당 모집해야죠. 그렇지 이제 선수들 다 모집해야죠. 그래갖고 송유관이 지나가는 거랑 가까운 아까 그 입지 조건이 좀 맞아야 되니까. A 주유소 도로가에 있는 A 주유소를 매입을 했구나. 한 4, 5월 경에 매입을 했어요. 돈도 마련해놨겠다. 그러면서 이제 매입하고 나서 내부 공사하는 것처럼 이제 펜스 탁 쳐놓고 지상에서 한 4m 정도 내려간 지점에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땅굴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소리내서 기계도 못 쓸 거고
꽃갱이하고 삽으로 푸고 양동이로 퍼다가 날르고 이거 하면서 이거 아주 두더지 새끼만 고생 뒤지겠을 거야 이것들도.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로 세로 한 1m 정도 크기에 요만한 기어댕기는 거지. 땅굴 파기 시작했어요. 6월 초순부터요. 아유 이 새끼. 아까 땅굴 팔 때 5명 투입했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웃겨요 진짜. 밤 8시부터요. 새벽 3시까지 중노동에 매일 7시간을 땅굴을 판 거야? 꾸준히 팠대요. 네, 근데 얘네가요 전문가들이어가지고요. 이때 그 정문 측량 장비 다 동원해가지고요. 레이저 수평계, 지하 공기 정화 장치. 그거 없으면 잠깐 죽거든요. 자기네도 죽으니까 이런 것까지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거 칠 텐데 이거 무너지지 않게 나무로 막고 지지대 치고 갱도 하는 거 마냥. 갱도처럼 그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흙 이거 해놔야 되잖아요. 그 양동이 들고 나오는 게 힘들으니까 레일까지 설치했어요. 그래서 조르륵 해서 파냈구나. 네. 어떠야. 중간중간 조명도 설치하고요. 네. 야 조명도 하고. 네. 아이고 참 이 정성이면. 그 흙은 다 어떻게 했어? 흙은 이제 마대에 담아갖고 딴 데다 갖다 버렸구나. 보관해놨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동안 팠냐면 교수님 약 3개월을 팠대요. 그래서 50m를 판 거야? 50m를 팠어요. 그러니까 송유관이 이제 그제사 나온 거지. 발견됐죠. 그때 송유관 옮겨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새끼들이 다 파가지고 도착할 무렵에 송유관 폐기하고 딴 데로 없어버려야 되는데. 그래, 이 새끼들 안에서. 아유 정말 그러니까 길이 50m 판 거죠. 그 다음에 깊이가 한 3, 4m 정도 그렇지. 된 거고, 그 다음에 지름 1m. 50 50m로 판 거예요. 참 정성도 대단해요, 그죠? 마침내 그래서 8월 27일에 첫 기름을 이제 훔치는 날이 된 거죠. 첫 기름을 훔쳐요. 지들끼리는 좋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기름이 언제 송유관을 지나갈지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모르지, 그래갖고 아까 그 컨테이너 안에 그 압력 게이지 있잖아요. 거기에다 CCTV를 또 다 달아놓네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고서 그 압력 변화가 오면은 생겼다. 기름이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훔칠 뚫어야지. 준비. 그쵸. 그때 이제 뽑아야지. 거기다가 또 무슨 종류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류관 조절 밸브에다가요 투명 호스를 설치해가지고요. 샘플 채취하려고. 진짜 별별 투명 짓을. 호스. 그렇지. 그래서 유존 감별사가 필요한 두 거예요. 마리가 필요한 거야. 네. 샘플 색깔, 냄새 이걸로 이제 격유인지 휘발유인지 갖고 각각 다른 저장 탱크에다가 이제 그렇게 저장하는 구조였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훔쳤잖아요. 훔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요, 제일 처음에는 그 A 주유소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저장했다가 탱크로리에 실어서 외부로 바로 팔았어요. 근데 이놈들이요, 아유 훔칠 기름은 무궁무진한데 양이 많은데 저장할 수 있는 이 A 주유소의 저장소가 작네. 탱크가 너무 적어서. 많이 훔칠 수 있는데.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추가로 그래서 B 주유소를 하나 더 구입했구나. 아유, 처음에는 A 주유소만 했구나. 네. 그래 나 이상하더라고. 왜 두 개를 두 개를 해서 어렵게 날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인데.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9월 25일에 이제 A 주유소에서 20km 정도 떨어진 B 주유소를 요거는 이제 사기는 부담스럽고 임대했어요. 임대. 이것도 돈이 어마어마해요. 보증금 5천에 월 500만 원씩 주고 임대를 했대요. 2012년도에.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호 이후에 매입한 이후에는 B 주유소로 기름 아까 옮겨오는 거지. 홈롤이 차량 해가지고 외부에 팔 때는 B 주유소에서 막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도 좀 발각 가능성도 줄어들잖아요. 요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나 많이 팔았냐, 맞죠? 시세보다요. 리터당 150에서 200원 정도 썼대요. 뭐 엄청 싼 거야. 150. 그렇죠. 리터당. 리터당이니까. 이게 보통 주유소 마진이요. 소매가의 5% 정도 되는데 3배 이상이나 싸게 파는 거래요. 그러니까 판매처 구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또 동시에. 근데 이렇게 싸게 팔으면 사는 놈이 알 텐데 이 작물인 거. 그렇죠. 이거 모를 수가 없죠.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한 거고요. 이 광수대가요. 그 2012년 8월부터요. 얘네 8월에 첫 기름 훔쳤잖아요. 8월부터 이제 그 잡혔을 때 11월까지 약 3개월간 이 탱크로리에 기름 실어서 외부로 나가는 장면을 다 분석했어요. 그럼 이제 그 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CCTV 자료 다 모아가지고 횟수랑 도유랑 이제. 그렇지.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랬더니 교수님 무려 400만 리터. 어마무시하다. 시가로? 그래서 73억이 나왔구나. 예. 73억 2천만 원. 아주. 아이고. 이들이요. 이렇게 이게 전모였던 거고요.
이들이요 진짜 제가 요거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던데 범죄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범죄 사업이지 건. 범죄 아까 아까 왜 총책이 그 배우 사장이나 전화한 거 다 녹음해 놓은 거 핸드폰에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기가 막혀서 따왔어요. 이 노 씨가요 배우 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범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돈도 어두운 것도 돈을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사업. 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정가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노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요 이런 사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안 걸려요. 그렇게 해갖고 신고해갖고는 안 걸려요.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해서 걸리냐면요. 압을 자꾸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송유 공사에서 어디서 들어간다 나간다 이렇게 막 하다가 걔네가 어디다가 찔러요. 공사에서 어디로? 광수대로. 광수대다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광수대가요. 잠복 들어가요. 아주 잘하네 시스템을. 그래서 그 현장이 어디로 운송하는지 어디다 갖다 주는지 이런 거를 잡아내가지고 한꺼번에 덮칩디다. 그날 한날 일시에 한날 한시에.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든지 어디로 가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그 주위에서 둘러봐가지고 봐줘가지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게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는 내용이 기가 막히게 이 새끼 얘기한 그대로 근데 잡혔잖아. 정확하죠. 자, 근데 이렇게 범죄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범죄가 아니라잖아요. 사업이라잖아요. 사업이라네 진짜.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동정정가 있었으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다 잘 알고 거지. 있었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송유관 기름절도 사건은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맞아요. 해본 놈만 수사도 할 수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당을 일단 모아야 되죠. 기름 처분하는 방식 이런 거 그러면 초짜가 어떻게 쉽지 알아요? 않아요. 유통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단속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송유관 공사가 어쨌든 체크를 하고 있고 도유 정황을 확인을 할 수는 있으니까 단속 확률이 높은데도 왜 자꾸 하냐? 이거 한 번 성공하면 엄청 먹거든. 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다. 맞아요. 너무 낮다. 그것도 절도로 처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기름을 싸게 파는 대신 무조건 현금 거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료 안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건에서도요. 지금 72억이 지금 추정액인데 현장에서 압수된 금액, 그다음에 그 바지 사장 계좌에서 몰수한 금액 다 합쳐도 3억도 안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뭐 어쩌고 저쩌고 투자금 있었잖아요. 매입하는 거. 그래요. 투자금 넉넉하게 해서 20억 잡자고요. 그 주유소 매입하는 돈, 뭐 땅굴 파고 뭐 기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돈. 거기에 뺏긴 돈 3억 해도 좀 50억이 남는 거예요. 맞아. 50억 차익이 수입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량은 얼마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해 버리니까. 네, 다 추징해 버려야 절대 돼요. 못하죠. 네, 그래서 이게 형량이 낮다고 제가 이 새끼들 말씀드렸는데 너무 싸게 먹겠죠? 너무 싸게 먹혔어요. 제가 지금 찾고 찾았는데 그 배우 사장 중에 47세, 47살 김 씨 있었잖아요. 이 사람 그 자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 받았어요? 2년. 이게 말이 돼 이게? 2년. 예. 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특히 또 이 배우 사장 노 씨 말이에요. 안 잡혔었잖아요. 이 새끼 어디로 갔어? 김 씨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잡혔는데 조금 있다가 이 노 씨는요 외국으로 튀었어요. 아, 이 새끼. 한참 있다가 잡혔어요. 어떻게 오늘 튀었냐면, 원군이야. 예, 이제 추적 시작되니까 12월에요. 그러니까 11월에 그렇게 급습해서 이제 한달 동안 12월에 내리다가. 사진 합성해가지고요. 아. 여권 부정 여권 만들어요. 네. 타인 명의의 부정 여권 만들어가지고 2013년 2월에요. 필리핀으로 튀어요. 그래갖고 한참 지내다가 3년 만에 잡혀요. 필리핀에서요. 그래서 국내로 송환됐거든요. 인터폴에 이제 적색수배 때리고 이렇게 첩보가 있었어요. 이 노가가 자주 출몰하는 그 필리핀의 장소에 해가지고 7월 20일, 2015년 7월 20일에요. 필리핀 이민 그 저기 수사기관이랑 같이 공조해가지고 잡았어요. 그래갖고 2013년 9월 9일에 국내로 송환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징역 아마 2년보다는 더 도망갔으니까. 더 받았겠지. 근데 그 돈을 그 기름을 참. 어디다 또 아휴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좀 특이한 사건이어서 절도 사건이어서 한번 또 이런 사건도 있다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 요게 한동안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동안 계속 그 막 유행처럼 좀 12년 있었다고. 맞아요. 2010년 내외에서부터 있고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예. 그래서 요 사건 바로 다음에요. 2013년에도 이때는 단위가 더 컸던 거 교수님 기억하실 거예요. 용인시 소재 주유소에 땅굴 파가지고 이때는 450만 리터, 시가 81억 상당의 그 도유를 했던 일당들이 잡히는 이런 사건도 있었죠. 예, 용인 사건 제가 잘 알네요. 아이고 진짜 제가 교수님 이 사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정성도 대단하다. 이런 정성이면 세상을 좀 똑바로 살지. 아니 근데 이거 성공하면 떼돈 벌으니까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잖아. 참 어떻게 이렇게 이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렇게 해도 그냥 절도죄잖아요. 특별한 그러니까요. 어떤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리하거든요. 네. 이거를 좀 형량을 많이 올려서 이 사람들 두 번 다시 그거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성유관절도 요즘에는 예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맞죠.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압이 뚝 떨어져 기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바로 구멍이 뚫려서 빠져나가니까 압이 떨어지고는 그 지점이 딱딱 떠요 이제. 이제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뭐 즉시 출동해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송유관 지나가는데 관할하는 파출소 경찰관들이 아주 짜증 난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어떤 때는 그 연락이 바로 온대요. 송유관 공사에서 직원하고 좀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기름 도둑질하기 어려울 겁니다. 땅파는 하고 고생만 한 거죠. 그렇죠. 아이고 예, 재밌네. 그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고생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